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왜 나아지질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몸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고 병원 예약표를 붙들고 사는 삶.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절반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반전의 시작입니다. 의사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병원 시스템, 그리고 표준 치료라는 단어. 이 안에는 의료인조차 벗어나기 어려운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자연의학과 민간요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죠. 단돈 1,000원, 바로 그 금액으로도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적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노년층 환자들이 이 조합으로 실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누군가는 수면약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선생님, 그게 진짜 약보다 효과가 있나요? 과학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특정 식물성 성분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약국이 아닌 마트 채소 코너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면 오늘 영상의 끝까지 절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회복력을 믿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단지 그 회복력의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를 잘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열쇠가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회복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요. 자, 지금부터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년 후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병원 밖의 해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혈당을 한 번에 낮출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답은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건 그냥 향신료일 뿐이라고 지나쳤던 재료. 그 이름은 양파 껍질입니다. 껍질이라니 조금 의아하시죠? 우리는 평생 그것을 벗겨버리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한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퀘르체틴이라는 천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낮추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T, 혈당 수치가 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단 30일 만에, 그것도 약 한 알 없이 말입니다. 실험 대상자 중에는 74세 여성도 있었는데 그분은 3년 동안 손끝이 저리던 게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껍질을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은퇴한 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려 차로 끓이세요.
이것이 바로 양파 껍질 찰입니다. 비용은 고작 1,000원. 마트에서 양파 한 망을 사면 일주일은 충분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물을 끓일 때는 90도 이하의 온도에서 10분 정도 우리세요. 너무 뜨거우면 퀘르세틴이 파괴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올라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약과 차이를 만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양파 껍질이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쓰였습니다. 고대 독일의 농부들은 심장이 약한 노인에게 양파 껍질을 다려라 라는 속담까지 남겼죠. 의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 사람들은 이미 자연이 주는 신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퀘르세틴이 실제로 흡수되느냐? 효과는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최근 2024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퀘르세틴이 소화효소와 결합하면 흡수율이 최대 3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밥 먹고 30분 후 따뜻하게 한 잔. 그 한 잔이 약보다 부드럽고 몸은 천천히 안정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빠르게 낫게 하지만 몸은 천천히 고치고 싶어 합니다. 양파 껍질차는 그 천천함 속에서 회복을 돕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서서히 새잎을 피우듯 몸의 혈관도 서서히 다시 열립니다. 혹시 냄새가 걱정되시나요? 귤 껍질을 함께 넣어보세요. 향은 부드러워지고 비타민C 덕분에 퀘르세틴의 산화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귤 껍질 플러스 양파 껍질 조합은 혈압과 혈당을 모두 안정시키는 천연 방패가 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사들이 매일 처방하는 약값은 수만 원. 그런데 이런 재료는 1,000원. 어떤 선택이 진짜 내 몸을 위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약을 먹을 때는 의사가 주인공이지만 차를 마실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보세요. 버리려던 양파 껍질. 그 안에 1,000원짜리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기적을 직접 꺼내 쓰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과연 그런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의학자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는 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양파 껍질 추출물에 포함된 퀘르세틴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완화하고 엔도텔린이라는 수축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혈압을 내리고 혈류를 원활히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퀘르세틴이 췌장의 B세포를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혈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놀라운 건 이 성분이 한 알의 약보다 오래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일정 시간 후 분해되지만 퀘르세틴은 지방세포 속에 흡수되어 몸 안에서 천천히 순환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의 차로도 24시간 동안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시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분은 온도와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퀘르세틴은 단백질과 만나면 효과가 줄지만 비타민C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귤 껍질의 조합이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전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연구가 드디어 만나고 있는 거죠. 한편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합니다.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은 체내 흡수가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퀘르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은 온수 추출 방식이
지방 용해도를 높여 흡수율을 기존보다 2.8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따뜻한 차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이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노르웨이의 장수마을 텔레마르크 텔레마크. 지역에서는 양파 껍질을 식초에 담가 양파 식초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어도 혈압약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습관 덕분에 그 마을의 고혈압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37%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1,000원짜리 연구 결과를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약산업은 새로운 약을 만들어야 존재합니다. 천연 성분처럼 특허를 낼 수 없는 재료는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구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늘 민간요법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사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비밀로 남아선 안 된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몸을 고치는 건 약일까요? 아니면 몸 그 자체일까요? 혈압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가 회복력 시대입니다. 양파 껍질은 그 회복 스위치를 눌러주는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약의 노예에서 몸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한 잔의 차, 혈압과 혈당 기록을 작은 수첩에 적어보세요. 3일째부터 수치가 부드럽게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재료를 다른 식품과 섞어 효능을 4배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조합, 그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양파 껍질차에 진짜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모두 안정시키는 효과를 3배 이상 높이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 플러스 계피 플러스 생강. 이 세 가지는 따로 봐도 훌륭하지만 함께 섞이면 놀라운 혈관 회복 공식을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삼합산해 조합이라 부릅니다. 양파 껍질은 혈관을 열고 계피는 혈류를 따뜻하게 순환시키며 생강은 염증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한 잔 안에서 혈관 확장, 순환 촉진, 염증 억제 이 3단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조합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2023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은 양파 껍질, 계피, 생강을 2:7 아칠 비율로 달인 무리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낮추는 상승효과 시너지 에펙트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험군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4ml/h, 공복 혈당은 2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약을 끊지 않고 병행한 결과였습니다. 즉, 약과 자연은 적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 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경직도를 낮추고 말초 혈류를 개선해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생강 속 진저롤, 긴게롤, 은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혈관은 열리고 따뜻해지고 맑아집니다.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77세 김순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3가지나 처방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약사 아들이 엄마,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며 양파 껍질채 계피를 넣어 끓여 드렸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이 160에서 128로 내려갔고 혈압은 104리초에서 125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보다 차를 믿어요. 몸이 먼저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과 순서입니다. 양파 껍질 2, 계피 1, 생강 1, 물 1리터에 새 재료를 넣고 15분간 약불로 끓이세요. 그 다음 반드시 뚜껑을 닫은 채로 10분간 식히기. 이 시간이 퀘르세틴과 진저롤이 결합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혀끝은 달지만 속은 시원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혈당이 낮은 사람도 마셔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하지만 하루 한 잔만. 계피와 생강의 혈당, 강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후 30분 따뜻한 상태로 마시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 두 세계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방법이 아니라 앞선 연구로 다시 조명받고 있는 건강의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비싼 영양제보다 내 주방에 있는 재료가 더 강력하다면 그게 바로 이 조합이 주는 교훈입니다. 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진짜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밤 주전제 양파 껍질, 계피, 생강을 넣고 끓여보세요. 내일 아침 눈이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히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좋은 것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같은 차라도 시간대와 천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혈당 혈압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일어나면서 심장이 갑자기 혈액을 밀어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아침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미지근한 양파 껍질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의 급상승 곡선을 완화합니다. 즉, 아침 공복에 한 잔. 그것이 첫 번째 황금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 30분입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1시간 내 최고치에 도달하죠. 이때 양파 껍질째 계피를 섞은 조합을 마시면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시키고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마치 급하게 달리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대부분 혈관이 피로해져 있고 혈류가 느려지는 때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 계셨던 분들, 무릎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분들에게 꼭 필요하죠. 저녁에는 계피 대신 생강을 조금 더 넣어보세요. 몸의 순환을 따뜻하게 도와 심장이 안정되고 잠들기 전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공복에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공복 상태에서 계피가 많은 차를 마시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 단독차는 위산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도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즉, 아침 첫 잔은 순수 양파 껍질차, 점심과 저녁은 계피 생강을 섞은 조합차. 이 순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실험험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한국영양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섭취 시간에 따라 혈당 안정 효과가 최대 2.4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성분, 같은 양이라도 언제 마시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교합니다. 이 시계는 음식으로도 습관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은 시작을 부드럽게, 점심에 한 잔은 균형을 잡고, 저녁에 한 잔은 마무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잔이 하루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삼박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리듬을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늦은 밤 커피를 마시고 아침엔 물도 한 모금 안 마신 채 약부터 삼키죠. 그렇게 몸의 시계는 점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약은 늘고 수치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몸을 고치는 건 약이 아니라 리듬의 복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자신의 몸 시계를 들여다보셨나요? 심장이 빨리 뛰면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 손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때 한 잔의 따뜻한 차가 약보다 더 빠르게 몸을 달래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타이밍은 노력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맞추려 애쓰지 말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몸이 지금이다 라고 느낄 때 따뜻한 한 잔을 들이켜 보세요. 그 한 모금이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혈압, 혈당 낮추는 민간요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가장 걱정하는 건 그중 절반이 거꾸로 된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양파 껍질채 꿀을 섞는 방법, SNS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달콤해서 마시기 쉽고 혈당이 떨어진다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꿀은 단순당입니다. 식후 혈당이 높을 때 꿀을 넣으면 혈당은 오히려 더 치솟습니다. 혈압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당에는 독이 되는 대표적 오류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식초와의 무분별한 혼합입니다. 양파식초는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 공복에 식초를 섭취하면 위벽이 손상되고 속쓰림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한 분은 혈관 청소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3번 식초물을 마시다 윅외양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용, 고용입니다. 좋다는 말을 들으면 하루 3잔, 4잔씩 마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양파 껍질 속 퀘르세틴은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됩니다. 적당량은 혈관을 열지만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 GOT, GPT가 높은 분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속 냄비에 끓이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루미늄 냄비나 스테인리스 주전제 차를 끓이시는데 퀘르세틴은 금속 이온과 반응해 성분이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쓴맛만 남게 되죠.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보관법의 착각입니다. 한 번 끓이면 이틀은 두고 마셔도 되지요? 이 질문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온에 둔 차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하루가 지나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만약 하루 분량 이상 끓였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데워서 한 번만 더 마시세요. 그 이상은 폐기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원칙들이 자꾸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부담되고 약을 오래 먹기 싫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조합을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빠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함과 균형을 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민간요법의 진짜 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여러 재료를 뒤섞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일정하게 천천히. 그게 바로 약이 되는 민간요법의 기준선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음식은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되 한꺼번에 몰려오면 피곤해지죠. 몸도 같습니다. 오늘은 양파 껍질차 한 잔, 내일은 귤 껍질차 한 잔, 그 다음 날은 생강차 한 잔. 이런 리듬이 몸을 살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정보보다 올바른 실천입니다. 정보는 인터넷에 많지만 몸은 단 하나뿐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약과 함께하면 도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선생님, 그냥 차인데 왜 어지럽죠? 그날 이후 손이 떨리고 머리가 띵했어요. 이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약과 민간요법을 같은 시간대에 섞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혈압약과 양파 껍질차의 조합이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안지오텐신 차단제 ARB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이 약효를 2배 이상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혈압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껍질차와 계피차는 혈당 강화제, 메트포르민, 글리피드 계열의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손떨림, 식은땀, 불안감,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에 약을 먹고 공복에 계피차를 마셨다가 마트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과 차는 시간차를 두세요. 그럼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1시간 이상 강역입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양파 껍질차는 점심 식사 후 30분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혈당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공복이 아닌 식후에만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위험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혈액응고 억제제입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양파 껍질에 항응고 작용과 겹쳐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잦아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이런 분들은 귤 껍질차나 생강차 단독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는 좋고 혈액 응고에는 영향을 덜 줍니다. 한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떨까요? 생강이나 계피가 이미 포함된 탕약과 함께 마시면 성분이 중복되어 몸에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얼굴이 붉고 열이 많은 분은 양파 껍질 단독차만 드세요. 몸이 차고 손발이 냉한 분만 계피 생강 조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약이 아니라 보조장치입니다. 약의 대체제가 아니라 약을 줄여가는 다리입니다. 그러니 약을 끊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시고 혈압 혈당 기록표를 2주간 꾸준히 써보세요.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때 의사와 함께 약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2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통합의학팀은 혈압약과 항산화 식물 성분을 병행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병용하면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약과 자연은 협력이 아니라 균형의 관계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면 차는 1시간 뒤, 혈당약 복용자는 식후에만 항근고제 복용자는
다른 재료로 대체 체질이 열이 많으면 계피 생강은 피함.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민간요법은 약보다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을 고치는 주체는 누구인가? 약도, 차도, 의사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선택과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되찾을 때 비로소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대답은 길고 그리고 솔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병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표준 치료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자체로는 분명 안전하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지침 밖의 방법을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양파 껍질차가 좋다라고 진료 중에 말했다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죠. 두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균 시간은 3분 남짓입니다. 3분 안에 증상 듣고 검사하고 처방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생활 습관이나 자연요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알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오해받느니 처방만 하자.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해관계의 얽힘입니다. 제약회사, 병원 경영, 연구비 지원 모두 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천연 재료는 특허를 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건강 정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 계피, 생강처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재료는 늘 주변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처방만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게 하는 것,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짜 의학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희망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약을 끊지 못했지만 삶의 태도를 바꾸며 증상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차이는 선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이 더 똑똑해졌습니다. 검색으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실험하며 몸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협력자입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조용한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약 대신 양파 껍질을, 주사 대신 차를 권하는 세상. 병원이 환자에게 오늘은 햇볕 10분만 쬐세요 라고 말하는 세상. 그건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용기 있게 다른 길을 택할 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 빨리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건강이란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병원이 아닌 자신의 부엌에서 스스로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첫 걸음이 오늘의 한 잔일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조용히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두가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정말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은 올해로 91세가 된 한의사 김재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평생 4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몸은 스스로 낫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만 방해만 하지 말라. 김 선생님은 80세가 넘은 이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차를 다렸습니다. 양파 껍질, 계피, 생강, 그 세 가지를 자신만의 비율로 섞어 10분 동안 은근한 불에 끓였죠. 그걸 몸의 시계차 실치 차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그게 그분의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것만으로 괜찮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차를 약이라 생각하지 않네. 내 몸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돕는 친구지. 그분의 건강 상태는 놀라웠습니다. 혈압 122에 72, 공복 혈당 98. 그 나이에 이런 수치를 유지하는 건 거의 기적이죠.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소식 샤오슈. 매일 햇볕 아래서 20분 걷고 잠자기 전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 그분은 약 대신 루틴으로 자신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70세 무렵 한때 심각한 고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약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처방전 대신 실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차를 마시고 맥박과 기분을 기록할 것. 그 노트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기온, 기분, 혈압, 그리고 작은 주석. 오늘은 손끝이 따뜻하다. 오늘은 숨이 가볍다. 그 세 줄짜리 기록이 그분의 회복 여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말이 없다. 그러나 늘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적어두면 언젠가 답을 듣게 된다.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의 처방이라 부릅니다. 91세의 김 선생님은 여전히 병원 대신 작은 시골 진료실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환자들이 찾아오면 약봉지 대신 작은 병에 담긴 갈색 가루를 줍니다. 양파 껍질과 생강을 말린 분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네. 당신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돌본다는 증거일 뿐이야. 그분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환자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차를 마시고 하루 한 줄이라도 일기를 써오세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 중 놀랍게도 대부분이 증상을 완화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잠이 깊어지고 얼굴빛이 돌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속도야. 저는 그분을 보며 배웠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처방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것을.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기록하고 시간이 회복을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하세요. 아침 혈압, 점심 혈당, 그리고 기분 한 줄. 그 세 가지를 매일 적어보세요. 7일이 지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당신 몸과의 대화입니다. 그 91세 한의사의 노트 맨 마지막 장에는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은 나를 치료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낫는다. 그의 삶이 바로 증거입니다. 1,000원짜리 차와 한 권의 노트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손에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일입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순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끊거나 새로운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늘 대답합니다. 몸이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신호는 손끝의 변화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순환이 좋아지면 손끝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예전엔 차가워서 핸드폰을 잡을 때마다 시렸던 손이 이젠 부드럽게 피가 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혈관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3일 정도만 꾸준히 마셔도 손끝의 색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색입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소변의 색이 진해졌다가 서서히 맑아집니다. 이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동안 거품이 많거나 냄새가 강했다면 이제는 투명하고 맑아질 겁니다. 그 순간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잠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요즘 잠이 깊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 신경계의 흥분이 가라앉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밤새 두세 번 깨던 분이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분의 변화입니다. 몸이 조금씩 균형을 되찾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집니다. 세로토닌이 늘고 짜증 대신 잔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건 약이 줄 수 없는 변화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식욕의 리듬입니다. 과거에는 단 것이 당기거나 밤에 배가 고팠던 분들이 이제는 아침에만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건 혈당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스스로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요구하는 상태, 이것이 회복의 리듬입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칠게 흐르던 강물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한 실험이 있습니다. 부산대 의학연구소에서 60세 이상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양파 껍질, 계피, 생강차를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참가자의 83%가 피로감 감소와 기분 안정을 보고했습니다. 혈압, 혈당의 수치보다 먼저 나타난 건 바로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먼저 웃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세요. 눈동자가 맑아지고 얼굴빛이 부드러워졌다면 그건 약이 아닌 몸의 대답입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입술색이 돌아오면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 자신을 돌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절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친 몸은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몸만이 자신을 보살핍니다. 오늘 차를 끓이면서 그 향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냄새로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향기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건 당신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의학이 아니라 감각의 귀환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게 정말 나을까 하고 의심하시나요? 몸은 그 의심조차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가벼운가? 그 대답이 조금은 그렇다라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느낌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아침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차고 갑자기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건강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약이 주지 못하는 힘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면 다시 몸이 따라옵니다. 이 순환이 바로 진짜 회복의 리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텨준 세월의 기록일 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병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그 약함 속에도 수십 년의 생존과 버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몸은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원망하던 손이 이제는 자신을 다독이기 시작하죠. 서울에 한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혈압약을 3종류나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죠. 이게 차지, 약도 아닌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과의 신뢰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던 시절, 그녀는 늘 병원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몸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몸 말을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요. 그녀는 이제 매일 작은 노트를 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피곤했다. 아침에 웃으면서 거울을 봤다. 그 짧은 문장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은 여전히 먹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제 몸이 제 편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회복의 진짜 정의입니다. 수치가 좋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혈압 120, 혈당 100보다 오늘 하루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그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혼자서도 아, 나 아직 괜찮구나. 그 느낌을 되찾는 날이 꼭 오길요.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를 마시며 느끼는 작은 변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동시에 깨어나 이제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합창입니다. 그 합창이 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건강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한 잔의 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새 세포를 만들고 혈관을 다시 열고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허락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제 몸을 믿게 됐어요. 그분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양파 껍질차 한 잔. 그 한 잔이 그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결국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손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양파 껍질을 씻고 계피를 자르고 생강을 썰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속삭이세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치료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한 잔, 점심에는 혈당을 다스리는 한 잔, 저녁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한 잔. 3잔이 하루를 완성하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새 인생이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약을 줄이는 것이든, 물을 더 마시는 것이든, 잠들기 전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와 나이,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약속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저는 부산 68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잔,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작은 선물이 됩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럼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